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온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기 주기율표 보이시죠? 주기율표를 통해서 해석해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녹는 점, 이온결합 물질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온결합 물질이란 것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 물질로 구성된 녀석이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근데 이 이온결합 물질이 이제 녹는데요. 녹을 때 녹는 점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해 보는 거지. 우리가 왜 얼음이 녹을 때는 0도에서 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금속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0도 개념이 아니고 몇백 도가 되는 지점에서 녹거든요. 고체가 액체가 된단 말이지. 이때 녹는 점을 0으로 하면 멜팅 포인트인데 이제 줄이면 이제 m.p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끓는 점은 보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줄이면 이제 BP가 되겠고, 요거 이제 대학교 가면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필기에다가 m.p라고 적으면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 여기 보이시죠? 자, 원소 주기율표는 오늘 좀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 대표적인 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이온 사이 거리와 녹는 점을 실제로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전부 고정이죠, 그죠? 음이온만 지금 다 바꿔가지고 측정한 건데,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 아시죠? F, Cl, Br 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위에 원소 주기율표에 자, F, Cl, Br 있지 않습니까? 이게 17족이거든요.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주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또 뭐가 커지냐면요. 이온 크기가 커집니다. 이제 음이온의 그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들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F가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뭐 Cl은 이 정도, Br은 엄청나게 이제 큰 이온이 되겠죠. 자, 당연히 이온 반지름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양이온과 합쳐봤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이온을 고정시켰을 때는요, 음이온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도 길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이죠. BR에서 F로 가는 요 방향인데요. 자, 가깝다 보니까 색깔펜으로 이온 결합력이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한 거죠, 그죠? 이게 이온 결합력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결합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녹는 점도 높아집니다. 여기 셋 중에서 이온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누구라고? NaF지 않습니까? 녹는 점 보시면 거의 1000도에 가깝죠.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게 누굽니까? NaBr이죠. 사이즈가 매우 크죠, 그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온 결합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이 강하고 1, 2, 그리고 3 녹는 점도 높아진다 하는 거. 1, 2, 3 스텝이 한 세트야.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이 강해지고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멀어질수록 결합력이 약하고 녹는 점이 낮아진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음이온을 한번 고정시킨 실험인데요. 보시면 산소, 산소, 산소 다 고정되어 있죠. 대신 양이온이 사이즈가 좀 바뀌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스트론튬인데 자, 위치를 보시면 어디냐면요. 저기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보이시죠? 2족에 위치한 원소들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요 녀석들 당연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양이온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점점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설명했지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 가까우면 이온 결합력이 강해진다 하는 거. 똑같은 레파토리야. 그래서 음이온 고정시켰을 때 양이온 종류를 달리한 실험을 해석해 본다면 첫 번째로 양이온이 클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도 길어진다, 커진다 하는 거. 점점 멀어지니까 당연히 힘이 약해지겠죠. 반대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이온 결합력이 강해지고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걸 끊어내는데 엄청난 열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녹는 점이 커지더라라는 거. 1번이랑 2번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을 고정시켰을 뿐이고 내용은 다 똑같다고 보죠. 커지면 커질수록 결합력이 약해지고 녹는 점이 낮아진다 하는 거.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커진다 하는 거. 스텝을 밟아보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강해지고 따라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 1, 2, 3 스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은요. 이온 사이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번, 2번 통틀어 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전하량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온 사이 거리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하량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녹는 점 보시죠. 전체적으로. 자, 700도에서 1000도 사이죠. 2번 녹는 점 보십시오. 뭐 2500도에서 2800도죠. 그러니까 녹는 점의 스케일이 완전 다르지 않나? 2번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만 2번이 왜 높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공식에 F 보시죠. 이게 이온 결합력이거든요. 이온끼리 붙었을 때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 자, 이 힘에 비례하는 게 있고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Q 보이시죠? Q1, Q2. 요게 콜록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전하량을 말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걸 말하는 거야.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이니까 이제 요거거든요. 당연히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세진다 하는 거. 비례관계라 하는 거. 그래서 나트륨과 F끼리의 결합력보다 마그네슘과 산소끼리 결합력이 훨씬 영향력이 센 거야.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는 제곱인데 반비례하죠. 그죠? 지금 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온 사이 거리가 230에서 290이죠. 그러니까 25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다음에 전하량이 2인 녀석들 보십시오. 여기도 200에서 250 사이죠. 그죠? 200대에서 그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그런데 녹는점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작은 스케일, 큰 스케일. 그럼 이온 사이 거리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고 살펴봤더니만 전하량이야. 전하량이 이온 사이 거리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자, 위에 문제 보이시죠? 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NaF하고 NaCl 중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F가 작은지 Cl이 작은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지?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F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 F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깝죠. 맞죠? 그래서 NaF가 제일 가깝다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예상되는 바로는 NaF가 NaCl보다 녹는 점도 높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을 각각 골라보라고 했는데 NaF, NaCl 아까 설명했죠. F가 가깝다 보니까 즉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결합력이 크고 녹는 점이 높다 하는 거. 자, 이 녀석이 높습니다. 다음에 NaF하고 CaO. 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이온 사이의 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결정적으로 어디가 더 영향을 미치냐? 전하량이겠죠. 이 문제는 전하량이 뭐가 더 큰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야. 당연히 CaO가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은 CaO가 큽니다. 다음에 NaCl과 KCl. 자, 음이온 고정이고 양이온끼리 싸울 건데요. 누가 더 작은지 봐야지. 원소 주기율표 보시면 나트륨 보이시죠? 얘가 11번이고 칼륨이 19번이잖아요. 그죠? 나트륨이 훨씬 작습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NaCl이 녹는 점이 훨씬 높다 하는 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NaCl, 그러니까 소금의 녹는 점이 802도거든요. 그럼 KCl 같은 경우는 770도가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마찬가지 전화량 싸움이죠. 1끼리 싸움이고 2끼리 싸움 아니가. 안 봐도 누가 큽니까? 네, 산화칼슘이 훨씬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녹는점이 누가 큰지를 여러분이 맞출 수 있다 하는 거. 핵심은 이온 사이가 가까울수록 전화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은 세지고 녹는점이 커지도록 하는 거.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러니까 요 식을 벗어나는 녀석이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 식은요,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공식이냐면 이온 결합 물질에만 제한된 국한된 내용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있다는 것은 공유 결합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공유 결합성을 띠는 물질한테는 이 공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자, 예외가 뭐가 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을 양이온으로 고정시킨 할로젠 원소끼리 비교가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해보면 이 순서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요 세 녀석이에요. 이온 결합성보다는 공유 결합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공식이 먹히지가 않아요. 요 문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낸다 하면 조금 고민해 봐야겠지. 아니, 그 선생님은 정말 상위 1%를 쪼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이제 갖고 오거나,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예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짜리인데 산소는 고정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화량이 큰 알루미늄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게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세 번째 보이시죠? 산화 알루미늄이 공유 결합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녹는점 경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내용을 보충할 건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할 건데, 자, 여러분 1920년대하고 2020년 중에서 어느 시대가 살기 좋은가요? 공기가 깨끗했던 1920년대? 아니면 되게 삭막한 2020년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선택하라고 한다면 절대 과거로 안 갑니다. 이때 참고로 일제강점기거든요. 진짜 힘든 시기였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뭐 굶어 죽는 사람 많았을 것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사상 때문에 많은 좌우 대립이 있었을 것이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대였고, 아무리 이때 뭐 사람끼리 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깨끗하고 다 하지만 일단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그죠? 저는 일단 자유가 있는 2020년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지금 엄청나게 산업화 민주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100년 동안 좋은 일들만 가득했을까요? 아니죠. 여기 뭐 일제 식민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전 이후로 북한 간첩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많이 공격했고요. 도발했고요. 연평도 터졌고요. 뭐 진짜 IMF 터졌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성장했다고. 근데 오늘 배울 이 소금 있지 않습니까? 소금. 나트륨 금속 한 개하고 염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소금이 되는 게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깔끔하잖아. 봐봐요. 나트륨, S는 솔리드고, 그 다음에 염소 기체, 가스, 고체하고 기체 만나가지고 소금 고체를 만든대요. 이게 한 방에 가는 게 쉽냐 이거죠. 엄청 어렵거든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과정이 엄청 복잡하다고요. 얼마나 복잡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하죠. 에너지 상태가 0이고요.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고요. 위로 가면 플러스입니다. 밑으로 가면 안정하다고 불러주고요. 위로 가면 불안정하다고 불러주거든요.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시킨 상태를 말하고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중3 1학기 과정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모르시는 분들은 청불피 과학을 검색하시면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노트인지 11번 노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첫 시작은요.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이제 만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고체하고 기체가 바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서로 이온화된 상태에서 만나야 결과물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온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이온되기 전에 나트륨이요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이때 에너지 올라가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나트륨 고체가 기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입해야 됩니다. 됐죠? 자,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는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제 일단 이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약합니다. 왜냐면 나트륨하고 염소 둘 다 이온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 보시면 자, 나트륨이 이온되는 과정 보이시죠? 나트륨 기체가 이온이 됩니다. 이때도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올라가는 과정 보이시죠? 얘도 흡열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하는 거. 자, 높아졌죠? 근데 이제 한 개만 이온화됐다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지. 염소 기체 남지 않았습니까? 염소 기체가 지금 두 분자거든요. 염소 분자를 염소 원자로 만드는 과정이 해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데, 자, 해리 에너지에 의해서 또 에너지를 흡수시킵니다. 자, 분자에서 원자로 지금 모양이 깔끔해졌죠, 그죠? 그런데 에너지를 또 흡수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요. 아주 불안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흡열 과정이고요. 이제 쫙 올라왔다 거지. 자,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출시키는 단계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염소 기체 보이시죠? 염소 기체도 이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밑에 보십시오. 4단계. 자, 염소 원자가 염소 기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온 만드는 게 목표잖아, 그렇지? 자, 둘 다 기체고요. 둘 다 이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지, 합체가. 이때 합체할 때요. 지금까지는 쭉쭉쭉쭉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그지? 굉장히 불리했잖아, 그지? 근데 이 두 녀석이 만나는 순간부터 어떤 에너지의 개념이 도입되냐면요. 격자 에너지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에너지냐면요. 격자는 말 그대로 모양을 만드는 거야, 격자를. 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그 정유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거 보셨죠? 이게 격자라고. 그러니까 격자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임이 고정되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안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가 질서 있게 정리되면요. 몸에 있던 에너지를요. 쫙 방출시킵니다. 안정화되는 작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손해봤지만 이제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보란듯이 에너지를 쫙 방출시킵니다. 그러면서 요 위치까지 오는 것이죠. 합체하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 염화 나트륨이 나오는 겁니다. 고체 형태로.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요. 아까 최초 시작이 여기 0이었지. 찢고 볶고 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안정됐다고. 마이너스가 됐다고. 격자 에너지 덕분에.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1번. 이 반응의 에이스는 누구인가 물어봤을 때 격자 에너지가 당연히 에이스가 되겠죠. 한 방에 쭉 갔잖아, 그지? 다음에 흡열 반응 단계가 많아도 결국 발열 반응 단계인 격자 에너지가 킹왕짱이죠, 그죠? 찢어먹고 싸웠지만 얘 한 방 아니가, 그죠? 그러면 왜 안정화되냐? 무수히 많은 나트륨 이온, 무수히 많은 염화 이온끼리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격자 보이시죠? 정전기적 인력이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정되니까 매우 흐뭇하죠, 그죠? 시험 문제 이거 식 다 적으라고 이런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대학교 내용이거든요. 학교마다 화학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단계별로 에너지 이름이 무엇이며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마 다루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굳이 낸다고 한다면 숫자 계산이겠지. 흡열이 170이고 발열이 뭐 780이었다. 그러면 요 에너지는 얼마인가? 뭐 단순한 계산 문제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 단계 이름에서 이때 해당되는 에너지가 무엇이며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적힐 것이며 이런 좀 암기하는 내용까지는 아마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외워가지고 적는 시험은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일반 화학 배울 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온결합 세 번째 시간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